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갖다라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어가며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계시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으라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은 바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요. 신인경 국방TV 미국 진보는 어떻게 미국을 파괴했나, 이 내용을 신인균 국방TV에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선거 부정이라는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미국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에 내용은 조금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시각으로 일반 사람이 설계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 사람이 이렇게 분석해낸다는 이런 점에서 한번 들어봐야 될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균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이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요. 왜냐하면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행위들,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런 것들을 보고도 어떻게 욕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수많은 일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미국의 진보 세력, 여기에다가 우리 한국의 진보 세력이라고도 대입을 해서 보시면 쉽게 또 이해가 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미국을 파괴했나? 미국 이꼴 또 한국이죠.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되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 동영상을 또 신인균 국방TV를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우리 보수주의자 분들은 또 우파분들은
사실을 주변에 또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 뭐 남북전쟁 이후에 최악의 혼란에 빠진 미 대륙이죠. 스타터 스틸, 그래서 뭐 쪽제비 또는 뭐 이런 그 동물에다가 바이든 얼굴 새겨가지고 우리 표로 훔쳐가지 마라. 이런 시위를 하는데 이번 일요일 미국 시간으로 이번 일요일에 100만 명이 워싱턴에 모여서 시위를 이렇게 한답니다. 자, 100만 명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100만 명 모이는 거 보통 일 아니죠. 그런데 한답니다. 그리고 또 반 트럼프 진영에 있는 그런 시민들도 모여서 또 한답니다. 대형 시위를. 우리나라하고 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 왜 이렇게 혼란이 됐냐? 정말로 이것은 서로 간에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이렇게 됐냐? 아니다.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무슨 원인이냐?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상상을 초월한 부정행위죠.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을 하면서 저게 떳떳할 수 있을까? 또 뻔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있죠. 자, 투표용지 불법 수거입니다. 투표용지를 전해주러 갑니다. 우리하고 투표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런데 길거리에서 흑인이 서서 이 선거 사무소 직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다 줄게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밑에 뭐 줄을 주렁주렁 하고 있는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헤이 뭐 나한테 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투표용지 주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은 줍니다. 그리고 저걸 받아가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불법 수거를 해줘. 그리고 대신 또 전달합니다. 이름 바꾸고 나서. 그리고 개표 인단에 특정 후보 지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바이든 2020 이런 마스크를 쓰고 있죠. 가장 공정해야 할 개표단이 저렇게 바이든 2020 이런 식으로 써서 또 부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행위를 하는 것, 그 부정행위 뭐냐? 이제 트럼프로 투표가 되어 있으면 그걸 쓱싹쓱싹 지우고 바이든으로 다시 체크하고 넘기고 하는 것들을 CCTV로 위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습니다. 세상에. 조금 부끄러워하고 좀 겁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합니다. 보든지 말든지. 자, 공화당 창관인 내쫓고 비공개 개표를 합니다. 민주당 창관인 놔두고 공화당 창관인 내쫓아버립니다. 투표 개표장에서. 이게 지금 디트로이트 TCF 센터인데요. 이 디트로이트 TCF 센터에서 여기가 이제 지금 미시간주 아닙니까? 미시간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그런 곳이죠.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습니다. 개표 6일 전에, 그러니까 투표일 6일 전에 이 선관위원장이 이 개표 요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교육할 때 뭐라고 교육하느냐 이렇게 교육합니다. 일단 공화당 참가자들을 중간에 다 내보내세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내보내세요. 두 번째, 가까이 있더라도 굳이 가까이 있고자 원한다면 뭘 하는지 못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내보내는데 반발하면 그리고 끝까지 보겠다 그러면 멀리서라도 보겠다 그러면 망원경을 주세요. 망원경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반발하면 이거 코로나19 때문 방역지침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세요. 그리고 우편 소인이 없는 것도 카운팅을 하세요. 우편 소인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편 투표 개표를 하는데 그래도 카운팅 하세요. 왜? 사전에 다 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각종 문제제기 반발이 심하면 경찰을 부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으면 경찰 부르면 해결이 되겠죠. 여기는 경찰서장, 경찰국장, 주지사가 임명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 경찰국장도 투표를 뽑는 것도 많아요. 검찰총장, 주 검찰총장도 투표를 뽑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면 민주당으로 그냥 모든 권력이 세팅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이 자신의 다음 또 재선을 위해서 권력 이어가는 것을 위해서 그냥 같이 한마음 한뜻을 몰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나가는데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자, 개표장에서 이루어지는 표기죠. 지금 여기 중국인으로 판단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바이든으로 바꾸고 있어요. CCTV 다 찍힌 캡처 화면입니다. 이런 거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 다 지금 내놓고 있는 증거 자료들이죠. 그렇게 하는데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건 다른 데일리 디펜스나 시큐리티 뉴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이들은 당당하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왜 당당하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호지심 상실의 시대입니다. 그들은 왜 진보가 됐나? 수호지심. 나쁜 일을 하는데도 부끄러워하는 걸 몰라요. 그 상실의 시대입니다. 수호지심 상실. 왜 진보는 수호지심, 나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걸 모를까? 세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년 정치 평론가인 벤 샤피로가 브레인워시 세뇌라는 이 책을 적습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들은 어떻게 젊은이들을 가르치나, 세뇌시키나 라는 책을 적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미 대학 교수들의 민주당 지지 비율은 쿠바 정부의 공산주의자 비율과 비슷하다. 그들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충분히 알만하지 않은가. 즉 미국 대학 교수들 다 진보다 이겁니다. 미국 대학에서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커밍아웃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교수들은 동료들로부터 혹은 대학 경연진로부터 공격이 쏟아질까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한다. 대학 교수들은 다양성을 그토록 소리 높여 외치지만 정작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그지없다. 포스트 모던 철학의 도덕 상대주의에서 마르크스, 민주당, 무슬림과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선으로, 그리고 반대로 기업가와 공화당, 대기업과 보수주의자는 악으로 규정한다. 그들은 도덕을 증오와 연결시킨다. 자본과 보수주의를 공격하는 것을 지식인의 도덕적 의무로 생각한다. 전 세계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사멸하고 있지만 마르크스 사상에 기반을 둔 이러한 도덕적 우월감 때문에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공산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프레임을 딱 짜놨죠. 기업가, 자본가, 부자, 그리고 공화당, 그리고 보수주의자는 악이다 라고 딱 규정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무슬림,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이 되기 위해서 전부 가난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미국 뉴욕주에 제선 하원 의원 알렉산더 코르테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한 70% 득표율로 당선이 돼요. 이 사람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미국 최대 기업 중에 하나죠. 어디 이제 새로 회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본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전 미국에서 서로 이제 우리 주로 와주세요, 우리 지역으로 와주세요. 유치작전 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존이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르테스가 그걸 결사항전에서 또 막아냅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왜냐? 뭐라고 하느냐? 저 아마존이라는 대기업, 악이죠. 저 악의 제국이 들어오면 저 아마존으로 인해서 우리 뉴욕은 다시 빈부의 격차가 생길 것이다. 아마존에 취직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이제 상대적 가난함 때문에 또 상실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마존을 못 들어오게 막고 이 수많은 일자리를 막아버리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SNS에 올립니다. 내가 저 악의 거대 세력과 싸워서 이겨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내가 막아냈다. 자, 그러면 뉴욕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아마존에 취직할 사람 몇 명 안 되죠. 아마존에 어차피 난 취직 못하는 사람이야.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아마존에 취직해야만이 내가 그 아마존의 혜택을 받을까요? 아니죠. 아마존에 취직했던 사람들의 어떤 월급 받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 돈을 쓰는 것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들어오고, 그 또 소상공인들이 또 발전을 하면 또 이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쫙 납수 효과가 있는데 그거 필요 없고 그 중간 단계 다 사과하고 그냥 아마존 대기업 저 악의 제국을 내가 내쫓았어. 난 저기 전사였어 라고 하니까 또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 코르테스가 지금은 또 뭐라고 했냐, 미국을 더 개조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더 파괴시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미국을 개조시키는데 경제를 더 파괴시켜서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워진다 한들 그게 뭐 됐으냐? 미국을 개조시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70%의 득표를 받아요. 그래서 미국을 완전히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만들고 있는 최첨단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첨단에 뉴욕타임즈가 써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1619 프로젝트라는 걸 하죠. 흑인이 미국 대륙에, 북미 대륙에 가장 처음으로 발을 들인 때가 1619년입니다. 그래서 1619 프로젝트. 그래서 이들은 영국에서 건너온
들어온 청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이 뭐 열심히 일해서 부를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이게 이제 미국의 근간인데 열심히 일해서 잘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도 그렇게 지금 세뇌를 시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건너와서 열심히 일해서 건면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든 저 백인들은 나쁘다. 그래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1619 프로젝트. 그래서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이 건국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 실제 미국의 건국은 1619년이다. 흑인이 이 땅에 들어온 흑인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만든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우리 건국일을 부정하고 임시정부가 우리 건국이라고 주장한 거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동서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진보들은 기가 막힌 아이템을 하나 잡았습니다. 바로 PC입니다. PC.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진보들, 전가의 보도 PC를 잡았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은 PC, 퍼스널 컴퓨터 PC가 아니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좋은 소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성 뭐 다 필요 없고 좋은 소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정치적 올바름을 일단 설명드리면 모든 종류의 편견이 섞인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는 사회적 운동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출신과 인종, 성, 종교 등의 영역으로 확산되며 선과 악을 가르는 전가의 보도로 변신한 개념입니다. 감언이 서로 포장해서 이슈에 따라 선과 악을 세력을 나누어서 반대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확산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독교적 기존 윤리에서는 뭐 낙태라든지 또는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 완전히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성소수자 그들도 인권이 있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사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정치적 올바름 PC의 언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겠다. 어떻게는 없어요. 저녁이 있는 삶 생각만 해도 뭐 저녁에 조명이 아주 아름답게 켜져 있는 카페에 가서 와이프와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길거리 아주 쾌적한 공기 속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웃는 모습 상상시켜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어떻게? 이건 없어요.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어떻게? 그건 없어요. 나는 관절을 경복궁 뒤에 숨어있지 않고 광화문으로 나와서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사람들과 시민들과 소주를 마시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생각만 해도 멋지죠. 근데 현실적입니까? 아니죠. 현실적이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그래서 수구 보수야 라고 그냥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일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원자력 위험한데 그 원자력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지. 위험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이런 엄청난 폐해들, 그 환경론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환경론자들 태양광 패널 나중에 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건 답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칼을 가지고 정말로 올바른 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왔던 수단일 뿐이에요. 정말로 올바르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아름다운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름다운 말만 하는 사람들 제 PC충이네? 라고 해버리십시오. 이제는 우리도 PC, 즉 아름다운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을 아주 이제 프레임을 짜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아주 비현실적이고 결국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아주 망국적인 사람이야 라고 프레임을 짤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 PC네. 조금 더 한층 이제 나아가면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그 그룹 이런 걸 충이라고 하거든요. 저 PC충이네. 이렇게 해서 이 PC, 정치적 올바름 이 말만 저녁에 있는 삶, 과정이 정의롭고 결과가 공정하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주 그냥 나쁜 쪽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짤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미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이 진보, 그들은 누가 만든 괴물이냐? 유리 베즈메노프, 과거 이제 KGB 요원이었어요. 1984년도에 캐나다로 망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KGB 요원인데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KGB의 주된 활동 영역은 정보 수집이 아니다. 정보 수집에는 KGB 전체 역량의 15% 정도밖에 투입되지 않는다. 나머지 85%는 소위 액티브 메주어, 즉 심리 사상전에 투입된다. 심리 공작에 의해 오염된 한 세대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 세대는 제거만이 밥이고 한 세대만큼 치료하는데 한 세대만큼 걸린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KGB가 맹전시대 때 활동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정보 수집 그거는 15%밖에 아니야. 우리가 했던 건 공작이었어. 심리 공작. 지금으로 치면 4세대 전쟁 이런 거죠. 심리 공작을 했어. 그렇게 해서 세뇌를 시켜왔어. 그거 3번 세뇌된 자들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회복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제거, 즉 죽이는 것만이 답이야. 그걸 다 치료하는 데는 결국은 한 세대가 걸려. 니들 뭐 정보 수집 이런 거 아니다니까 라고 얘기했고 그들의 이 세뇌해서 완전히 그냥 이 통일 전술의 단계가 베즈메노프는 이렇게 4단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비도덕화. 이거 하는데 한 15년에서 20년 걸린다 이거예요. 공장 목표는 기성 도덕 체계의 붕괴입니다. 지금 기존은 뭐 기독교 체계에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들 성소수자 문제, 뭐 낙태 문제 이런 거 아니 그래도 인권이 있잖아 이야기합니다. 마르크스식 정의관을 주입합니다. 기업을 나쁘게 보고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몰아붙입니다. 이거 하는데 15년에서 20년 걸려요. 이거 할 때 이제 PC가 동원되죠. 그래서 아주 바른 말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안정화, 이제 사회를 흔들어 버려요. 2년에서 5년 걸리는데 의도적으로 경제, 안보, 사회에 대해서 불안정을 조성합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이 세계적인 비안정화 작업에 들어간 그 완전히 최고 아이템을 뽑아낸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존 국가 질서를 파괴하죠. 그것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 세력을 아주 이제 무너뜨리고 이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전단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경제 안보 사회. 우리도 분명히 잘 살고 싶은데 국가는 잘 살겠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안 오지? 자, 국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4% 성장할 거예요. 우리 6% 성장할 거예요. 합니다. 근데 나는 내 생활을 나아지지 않고 온 세상은 다 불경기라고 하는데 지표는 좋아졌다 이거예요. 4% 성장 진짜 했다 이거예요. 발표를. 왜? 통계 조작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통계청장을 바꾼 거 아닙니까? 통계 조작 처음에 제대로 잘 못한다고 바꿨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경제를 무너뜨리고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사회를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거로 불안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하는데 2년에서 5년. 그리고 이제 위기를 만들죠. 6주. 이거 6주밖에 안 걸린다. 이건 한 방에 그냥 끝낸다. 충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트럼프 시위, 반트럼프 시위 이런 것들. 그걸 이제 공작 세력들이 나서 수습을 쫙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K방역, 이렇게 우리가 잘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의의 사도 그리고 해결사야.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남아있어야만이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해결할 수 있어. 쟤들한테 주면 쟤들은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상화죠. 정상화는 뭐냐? 이 진보들에 의한 정상화예요. 그들을 위한 정상화죠. 그래서 선전선동에 의한 공약을 남발합니다. 조세 딱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격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코어 세력. 딱 이 핵심 세력만 놔두고 격가지를 쳐내는 것이죠. 이걸 이 유리 베즈메노프는 익스터미네이션, 멸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멸살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 우리 멸살시키는 거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 바톤 터치를 또 합니다. 소련의 뒤를 이은 중공의 전방위 대미 공작이죠. 소련이 1991년 12월 24일 날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이제 거기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걸 중국이 이어받아 버렸습니다. 미국이 한눈판 사이에 그 10년 동안 한눈판 사이에 중국이 확 이어받아 버렸어요. 2020년 10월 26일 날 얼마 안 됐죠. 뉴스위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CIS,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시크릿 플랜 투 서버 아메리카, 미국을 전복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비밀 계획. 이 특집 기사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간섭하는 계획의 실행을 시 주석이 마법의 무기라고 부르는 통일전선 공작부가 이끄는 통일전선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통일전선 전술은 강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 약한 적들과 손잡아 전선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의미로 공산주의 세력의 전형적인 전술인데 중국은 이를 상대방을 분열시키고 적 내부에 중공의 동조 세력을 만드는 전술로 발전시켜왔다. 중국 공산당은 주로 선의와 협력을 내세워 그 대가로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주며 친구관계로 시작해 스파이 활동까지 그 영역을 확장한다. 미국에는 친선, 우호, 평화, 환경, 정의 등으로 포장된 간판을 달고 있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관련 단체가 600개가 넘으며 미국 기업이나 개인은 이들이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서서히 물들어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뉴스위크가 특집 기사를 적었어요. 시 주석의 미국 전복 비밀계획.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통일전선부, 통전부. 우리도 지금 통전부와 연계가 되어서 대한민국 양산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지으려고 했던 지금 현직 국회의원, 그지의 국회의원 있죠? 다 이런 식으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련 KGB의 공작을 중국 통전부가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선 직전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대혼란의 배후는 바로 중공이다 이겁니다. 중국 통전부다 이거예요. 이제 KGB가 아니라. 자, 헤리티지 재단 마이클 곤잘레스 선임 연구원이 뉴욕타임즈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내용 중에 뽑아왔는데요. 최근 발생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즉 BLM 시위의 창시자는 중국 공산당과 깊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미국 내 중국 통일전선 조직인 중국계 진보협회 CPA Chinese Progress Association이죠.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해당 시위를 조직한 블랙 퓨처스 랩은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CPA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는 프로젝트로서 BLM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직의 정체성을 반자본주의자로 규정하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흑인 생명을 중시하는 세상이 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 즉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CPA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한다. 이 조직과 CPA의 연관성을 폭로하자 뉴욕타임즈는 CPA는 중국 정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두 조직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더니 뉴욕타임즈가 1619 프로젝트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귀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뉴욕타임즈가 무슨 소리냐? CPA는 중국계 진보협회 CPA는 중국 정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거야 라고 뉴욕타임즈는 또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 마이클 곤잘레스 선임 연구원이 무슨 소리 하냐? 지들 홈페이지에 그렇게 적어놨는데 거기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는 프로젝트로서 BLM을 전개했다고 지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 조직의 정체성을 반자본주의자라고 정해놨는데 홈페이지에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박하는 공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공은요, 이 미국 체제 전복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린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서 2단계를 거쳐 3단계, 이제 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의욕투성이 개표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의 사장에 아주 미 유력 정치인의 남편이 개입되어 있고, 또 여기 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중국을 비롯한 여러 세력들이 개입되어 있고, 이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개표 컴퓨터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버리고 당일날 이런 문제들, 이거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개표하고 있는 모습인데 개표원이 SF라고 적힌 이 택배 봉투를 지금 들고 있어요. 분명히 미국 우정국에서 보내오는 이 우편 투표 용지만 들고 찢어서 개표를 해야 되는데 SF라고 하는 택배 회사에서 온 걸 합니다. 이 SF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미국 회사냐, DHL 같은 미국 회사냐, 아니고 중국계 택배 회사다 이겁니다. 중국계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그러면서 이게 그 중국 회사인데 미국에도 이 DHL처럼 미국 내 판매망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용지는 중국에서 왔다 이겁니다. 그럼 중국에서 재외공인 투표했을 수 있지? 아니죠. 왔으면 그것을 미 우정국에서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냥 와서 이걸 아무런
신고 없이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는 우편물이 왔는데 한번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고 없이 그냥 뜯어서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왜? 이미 다 약속되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반장할까요?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단계로 갔죠. 그러면 4단계가 뭐냐? extermination, 멸살입니다. 우리 베트남에서 봤지 않습니까? 베트남을 통일을 하고 베트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협조적이었던 이 남베트남의 공산주의자 가장 먼저 이렇게 죽였죠.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를 잡아먹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협조했던 지식인들, 공산주의 지식인들 다 죽여버렸죠. 안경만 끼고 있으니까 너 지식인 죽여, 학교 선생님 죽여 해서 킬링필드를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유리 씨가 주장하는 이 익스트리미네이션 4단계 멸살이다 이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싸워야 되는가? 왜 트럼프가 이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가? 11월 7일 며칠 전입니다. 미 합중국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 공산주의 기념자의 날 추모 성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는 가는 곳마다 불행과 파괴, 죽음의 흔적을 남기는 억압적 이념이다. 마르크스주의는 평등과 평화, 행복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불평등과 폭력, 절망만 초래한다. 자유와 민주주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현재 공산주의 안에 갇혀 양도할 수 없는 생명과 자유의 권리를 부정당하는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미 합중국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공산주의 확산을 기필고 막을 것이다. 여러분, 트럼프는 나쁘다, 바이든은 선이다 라고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내강은 나쁘다, 이명박근혜는 나쁘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대강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그 22조는 어떻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한테 사대강이 뭔데? 도대체 그 강은 어느 강인데? 사대강이 어느 강 사대강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프레임을 짜놨어요. 트럼프 대통령 나쁘다. 트럼프는 나쁘다. 그럼 트럼프는 왜 나쁘냐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말을 못할 겁니다. 왜 나쁜지. 그냥 좀 독특하니까. 뭐 좀 또라이 같으니까. 그 외에는 말 못할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겠다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그의 눈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자극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PC 언어를 남발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말만 쏟아내는 사람들, 이름도 아름다운 가게, 뭐 좋은 말만 하죠. 그러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경계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공산사회주의로 만드는,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이 만드는 그런 전사다. 그런데 자신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수많은 개표원들이 자기는 정의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 나쁜 트럼프를 악의 화신이니까. 트럼프는 악의 화신이죠. 기업에, 백인에, 자본가에, 완전히 그냥 거기다 공화당에 그들이 생각하는 악의 화신을 완전히 모든 조건을 다 합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저 트럼프를 몰아내야 되니까 트럼프에게 잘 모르고, 사람들이 정말 우매해서 잘 모르고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들, 내가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거야. 이런 상황에, 아니면은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런 대규모적인 부정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뒷받침이 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지난 수년간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뇌를 제거시켜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가 안 된다면 지금부터 세뇌의 확산을 막아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결코 하기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는 사회민주주의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자유자가 들어가는 것을 아주 나쁘게 또 표현합니다. 자유한국당, 자한당, 나쁜 거. 자유민주당, 자민당, 나쁜 거. 일본의 자민당이니까 그거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자유라는 말을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 뒤에는 이 진보들의 공산사회주의에 세뇌되어 있는 진보들의 이 헤드에 있는
의도된 국가 파괴, 그리고 그 밑에 세뇌된 이 수많은 우매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전사야, 정말 정의를 지키기 위한 전사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거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미국 이렇습니다. 한국 그동안 이 바탕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 주변에 이 동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